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다시 시작된 중국 칭다오에서는 무슨 일이 주변 도시들도 떨고 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칭다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확진된 코로나입니다. 주변 도시들도 이것 때문에 칭다오에 여행 금지까지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0명 이상이나 발생해서 중국 내 칭다오 여행 금지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칭다오는 이번 연휴 기간에 450만 명, 약 4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서도 많은 곳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야오닝성 다렌시 질병관리센터가 긴급 경고를 보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둥성 칭다오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칭다오를 방문해서 칭다오 무증상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칭다오 흉부과 병원을 방문 혹은 해당 병원 환자나 칭다오 시민과 접촉했다면 모두 질병관리센터에 보고하고 즉시 병원으로 찾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렌시 당국은 특히 9월 27일 이후 칭다오 흉부과 병원을 방문했거나 칭다오로부터 들어온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자진신고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장시성 여러 도시에서도 전염병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칭다오 여행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통지를 부탁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칭다오가 여기 위치해 있죠. 이쪽에 위치해 있고 다렌시는 여기에요. 다렌시가 바다를 건너야 칭다오로 오는데 여기 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칭다오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역의 문제예요. 그러면 왜 코로나 극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서 다시 발병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증상 감염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칭다오 집단 감염은 중국 당국이 지난 7월달 신장 지역의 집단 감염 발생 이후에 본토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밝힌 지 58일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도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에 나빠지는 국가가 아니다 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중추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난 거죠. 그러나 중국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어도 9월 8일날 한국에 입국한 사람 9월 8일 한국에 입국한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5명, 이 중에 한국인은 2명이고 중국인은 3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한국과 중국과의 확진 차이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당국 검역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거죠. 왜 무증상 감염자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확진이 된 사람들, 확진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해외 유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해외 유입이 아니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겠어요? 그 문제는 무증상 감염자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핵심으로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은 확진 환자로 세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무증상 감염자와 증상 감염자 모두를 확진 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는 확진 환자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말하는 신규 확진, 이것은 증상 환자들을 환자로 세기 때문에 중국의 발표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없다. 그런데 확진 환자가 있죠. 무증상 감염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확진 환자입니다. 즉 이번에 칭다오에
집단 감염도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칭다오시는 지난 11일 날 칭다오 흉부과 병원과 관련된 무증상 감염자 3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그리고 병원 의료진, 환자 등 400여 명을 검사해서 9명이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12명의 양성 반응자 가운데 확진 환자는 6명. 예, 6명은 무증상 감염자예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의 발표로 보면 이번 집단 감염은 6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당초 4명 확진, 그리고 8명 무증상 감염이었다가 2명이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서 6명 확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 무증상 감염자 3명의 동선입니다. 그들의 경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들의 동선에서 이들을 통한 전염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3명 중 1명인 한모 씨, 58세인데 남성이고 무직입니다. 지난달 9일날 폐결핵을 치료받기 위해서 칭다오 흉부과 병원을 찾았다가 이달 4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여기 폐결핵이에요. 왜 폐결핵이 눈여겨봐야 되냐?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죠.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불렸죠. 말하자면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폐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폐가 튼튼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산소의 공급이 아주 충분해야 돼요. 산소의 공급이 아주 충분해야 된다는 명제 조건에 가장 큰 줄거리는 철분이 아주 몸속에 풍부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충분히 부족한 사람들은 폐의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폐 속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날 핵상검사에서 양성 반증을 받았고 다음날 11일 칭다오시 질병관리센터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무증상이어서 확진 판정에서는 제외됐고 12일날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죠. 이 사람은 무증상 감염자예요. 지금 폐가 약하다고 하지만 폐를 계속 치료를 받기 때문에 폐 기능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증상 환자이기 때문에 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무증상 감염자 장씨. 이 사람은 53세이고 여자입니다. 여기 해당 병원의 간병인이에요. 문제가 있죠. 간병인이 간병하는 사람, 이 주위 사람들은 100%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이분은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병원 2층 흉부 1과에서 일부원 환자를 간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양성 반응 받아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걔네들 입장으로서는 무증상 감염자이기 때문에. 또한 또 다른 무증상 감염자 샤오씨, 57세이고 택시기사입니다. 이분은 장씨의 남편이에요. 지금 이분, 간병인 장씨의 남편. 지난 10일날 경미한 뇌경색 증상으로 칭다오 시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뇌경색입니다. 자, 이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의 산소 부족이에요. 산소 부족.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병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 아니면 장.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생깁니다. 특히 뇌경색은 폐에 문제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무증상 환자들이 더욱더 많이 넓어져 갈 거잖아요. 그리고 증상 환자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칭다오는 인구가 900만이에요. 인구가 900만인데
5일 만에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우한 인구가 1100만이에요. 예, 1100만. 1100만을 하는데도 한 10일 이상 걸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00만을 다 한다고 했는데 1100만 다 한 게 아니라 한 900만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절반이나 줄은 5일 만에 검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죠. 칭다오시가 주민 900만 명의 바이러스를 닷새 만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03명의 검사를 완료했고 31만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지만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추가 확진자, 중국의 추가 확진자의 개념은 한국하고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죠. 무증상 감염자는 추가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걔네들 입장으로 얼마나 확진자가 더 나왔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 온라인상에서도 당국 발표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서 완전히 믿기가 어렵다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확진자가이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여기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감염이 안 된 사람과 가짜로 감염이 안 된 것처럼 보인 사람이 섞여 있다 라고 해서 완전히 믿기가 어렵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한 트위터에서는 칭다오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찍은 동영상이 11일 날 게재가 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방호벽을 입은 사람들이 주차된 경찰차가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추가 확진자가 없다라는 중국 당국의 발표와 지금 칭다오시의 발표와는 차이를 벌인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무증상 확진자가 확진 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그림인데 이게 칭다오의 한 중국 누리꾼이 찬역에 올린 아파트 봉쇄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어요. 봉쇄를 하는데 추가 확진자가 없다? 앞뒤가 안 맞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문제는 이번 연휴 기간에 450만 명이나 447만 명이죠. 이 사람들이 칭다오를 방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450만 명에 육박하는 447만 명이 칭다오를 방문한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칭다오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변 도시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롄까지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것을 통해서 다른 도시들도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아니면 무증상 환자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지 이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라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더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물론 중국의 내용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